전쟁 영웅은 대다수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고려의 전쟁 영웅이자 경계인이었던 이성계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태어나 아수라장인 중앙정권에서 끈질기게 살아남고 끝내 때를 만나 권력의 핵심이 되어 대결단을 내리니 그것이 바로 조선의 개국이란 대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는 전주의 토우로 1254년경 관리의 횡포를 피해 북쪽 동국면으로 이주하고 그 뒤 원나라의 동국면 지배에 일조하며 몇 대에 걸쳐 세력을 형성하다 4대째인 이자춘 때 원명교체기로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자춘은 정세를 살펴 고려에 협력해 공민왕의 쌍성 총관부 수복에 기여하고 동시에 이성계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22살의 이성계는 개경의 격구대회에서 기술을 뽐내며 왕의 눈에 들고 이자춘도 천우희 상장군 등의 고위직에 오릅니다. 고려의 배신자 친원파라는 오명을 떨치고 변신한 데 성공한 이자춘은 얼마 안가 급사를 하고 그의 사후 당대 사람들은 동북면에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걸 얼마 안가 깨닫게 됩니다. 공민왕 11년 만 22살의 이성계는 홍건적의 소굴이 된 개경탈환에 앞장서서 적수계의 목을 날리는 기염을 토하고 그 뒤 침공한 원나라 군벌 나아추를 격파 1364년 덕흥군의 침공 때 선두에서 원나라군을 박살내며 연전연승을 거듭하니 고려의 명장으로 점차 그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370년 요동정벌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문화성의 재상인 지문화부사에 임명되고 공민왕은 같이 임명된 정당문학 이색과 더불어 문무의 으뜸이란 극찬을 합니다. 1380년 황산대첩의 승리로 북방을 넘어 전국의 명성을 떨치고 고려 최고의 무장 최영과 더불어 고려를 대표하는 무장으로 격상을 하자 이님 등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가 꾼 석갈의 꿈을 왕이 될 것이라 해몽한 무학대사 일화는 제쳐두고 무신정권의 역사가 있던 고려에서 혼맥을 통해 고위층과 인맥을 다지며 정몽주 등 사대부들의 지지까지 얻는 명망 높은 무장 이성계는 누가 봐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예리한 정치가 이인임은 이성계가 왕을 꿈꾸는 자니 제거해야 한다며 최영을 종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정말 왕을 꿈꿨을까? 전공을 거듭세워 나라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지만 조종의 의심은 거듭되었고 고려의 구군은 나날이 쇠퇴하는 데다 신진 사대부들과 접촉하며 새로운 사회를 꿈꾸니 이런 환경과 입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성계의 야심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야망을 실현시킬 방법과 때를 알 수가 없었으나 풍운의 혁명과 정도전이 찾아오고 1388년 무진년이 밝아오게 됩니다. 1388년 무진년은 한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388년 정월 이인임을파 숙청에 가담해 이성계는 수시중이 되어 조정의 심장부에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최영에 가려진 이인자였고 본인과 정도전이 원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요동정벌로 최영과 갈등을 빚은 이성계는 결국 군을 돌려 정변을 단행하니 그 유명한 미화도 해군입니다. 고려멸망의 서국이 된 이 사건은 계획된 쿠데타란 말이 많았으나 우군도 통사로 모든 지휘권과 장병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태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주도한 이성계는 개경으로 가 최영을 제압합니다. 이인임일파 대숙청으로 유력 권신들이 모두 제거되고 이어 최영까지 제거된 상황에서 고려는 그야말로 이성계의 천하였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두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뒤 정도전 조준 등과 과전법을 단행하지만 새로운 국가 건설에 비전을 두고 정몽주와 갈등에 빠집니다. 이성계도 동북면으로 낙향한다는 드립을 숱하게 칠 만큼 새 왕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최후까지 주저했으나 결국 자신이 일으킨 흐름에 몸을 맡기니 1392년 정몽주가 암살되고 3개월 뒤 왕위에 오르니 이렇게 조선이 개국됩니다. 무학대사 말처럼 석가래를 짊어진 자, 즉 군왕이 된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내세워 개혁을 단행하고
한양 천도를 강행해 세왕조 조선의 기반을 다지지만 1394년 고려 왕씨에 대한 숙청은 변호가 힘든 만행이었으며 그 밖에 세왕조 창업에 반대한 옛 고려 유신들이 적잖게 피를 흘리니 명백한 태조 이성계의 죄악이며 업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실수 두 가지를 저지르니 하나는 비극의 씨앗인 세자책봉입니다. 개국에 공이 큰 아들들을 멀리하고 막내를 세운 무리수로 이방원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정도전에게 지나치게 권력을 집중시켜 개국공신 간의 갈등이 커지고 이를 적절히 다독이지 못해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태조 이성계의 재위 6년은 정치가로서의 명암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1398년 8월 왕자의 난으로 모든 걸 잃은 태조는 이를 갈며 함흥으로 떠나고 동국면 세력을 선동해 1402년 조상의 난을 배후 조종하지만 결국 태종에게 진압된 뒤 1000명이라 단념한 태조는 태종을 인정해 도읍으로 기환하니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함흥차사의 전설로 조용히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자연인이 된 태조는 세왕조 창업과 고륙상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극락을 빌며 불교의 귀의에 조용히 지내다 1408년 세상을 뜹니다. 고향 함흥에 묻어달란 태조의 유언을 현실적 문제로 받들지 못한 태종은 고민 끝에 함흥의 억새풀과 흙으로 왕릉을 조성하니 건원릉의 갈대는 오늘날도 무성합니다. 외세에 휘둘리다 일제에게 무너진 조선왕조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창업자 태조 이성계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양극단으로 갈리지만 당시 시대는 변화를 요구했고 한 시대를 부수고 새 시대를 여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태조 이성계는 분명 역사의 거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람만장했던 왕조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